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 중에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? 그 바로 관세입니다. 그래서 그 매일매일 뉴스에서 관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요. 이 모든 뉴스의 내용이 결국 본 영상의 관세 4종 세트를 벗어나진 않습니다. 이 영상만 보면 그 관세 뉴스는 100%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첫 번째 관세는 보편 관세입니다. 보편적이다.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말이죠. 트럼프는 지난 후보 때부터 국가와 품목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의 10%에서 20% 추가 관세를 매기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. 이건 뭐 법 앞에 평등하다가 아니고 관세 앞에 평등을 외쳤습니다. 평등하니까 이제 누가 보면 좋은 말 같은데요. 이건 미국 상대로 흑자가 많은 나라들은 긴장하고 있죠.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 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대다수 품목에 관세 없이 수출 수입하는 그런 국가들도 피할 수 없는 관세가 되겠습니다. 그 FTA는 이제 국가 간에 체결한 약속인데 그걸 또 깨겠다고 트럼프는 그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전 세계 경제에 진짜 엄청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어, 두 번째 이제 관세부터는 핫합니다. 그 정책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그 영향도를 또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관세들인데요. 자, 두 번째는 국가별 관세입니다. 취임하자마자 이제 꺼내든 관세로 그 지난 2월 1일 그 트럼프는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% 관세를 부과한다. 그리고 중국산은 이제 기존에 이미 한 20% 정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0%를 더 얹겠다 서명을 했습니다. 중국이야 이해를 하겠는데 캐나다, 멕시코 뭐 지리적으로 바로 붙어 있고 북미 경제 협약까지 맺고 있는 나라인데 관세를 매긴다? 이게 뭐지? 뭐 어리둥절했죠. 이제 근데 그 이유가 그 이 나라들이 그 불법 이민이랑 그 마약, 그 펜타닐 그 유통에 이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. 중국에서 마약 펜타닐 원료를 들여와 가지고 멕시코, 캐나다를 통해서 제조하고 유통한다. 뭐 그런 얘기죠. 이렇게 이제 정책이 구체화된 만큼 이 세 나라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? 바로 우리도 이제 맞대응하겠다. 똑같이 이제 보복 관세하겠다. 우리나라 25% 부과하면 나도 25% 미국산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결국 꼬리를 좀 내렸습니다. 이제 자기네들 국경에 마약 유통이라든지 이민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. 방안을 마련하겠다. 하고 꼬리를 내렸는데 그러면서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별다른 대응이 없었죠. 그래서 즉각 관세를 적용했습니다. 이 국가별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는 단지 이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뭐 마약, 이민자 같은 정치 외교적 문제 이런 이유로 관세를 부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최우방, 최우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. 세 번째는 품목별 관세입니다.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%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. 트럼프 1기 때 한국이나 뭐 일본, 유럽연합, 뭐 EU 등 뭐 여러 나라들은 미국하고 철강 그 무관세 수출 협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무효화하고 25% 일률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죠. 그리고 트럼프는 자동차에도 25% 수준, 반도체, 의약품에는 그 이상의 관세도 예고한 상태입니다. 이게 품목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주 지금 중요한 품목들이거든요. 수출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품목들이라 이런 강력한 조치 앞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은 이제 자기 살 길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철강 쿼터라고 하죠. 쿼터 할당제입니다. 이제 미국의 무관세로 우리나라 이제 철강을 수출을 할 수 있는데 미국에도 이제 철강 회사들이 있잖아요.
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철강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는 연간 263만 톤까지만 수출할 수 있게 이게 물량을 제한을 뒀습니다. 이제 쿼터제를 적용을 해 놨는데요. 인제 만약에 여기서 25% 우리나라 철강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산 철강보다 비싸집니다.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뭐 수출을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철강을 만들라 한 거예요.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이제 철강 회사들이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, 실제로. 네. 근데 이렇게 이제 뭐 트럼프 원하는 결과도 나타나긴 하지만 또 반대로 뭐 예상치 못한 반응도 있습니다. 저 미국 철강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한국 철강이 싸게 들어와도 그 미국 철강 회사는 자기만의 또 수요처는 있었거든요. 근데 한국산이 관세 25% 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철강이 싸진 거예요. 근데 굳이 뭐 우리가 싸게 판매할 필요가 있냐?"라고 해서 그 철강값을 10% 가격 인상을 또 해 버린 겁니다. 이게 트럼프도 예상하지 못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어 우리나라 철강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철강에 25% 관세가 붙는데 미국 철강 회사가 또 10%를 올렸네? 그 가만 보니 우리나라 회사 입장에서는 관세 붙어도 마진 좀 줄이면 해 볼만 하겠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'이제 쿼터제도 없어지겠다. 그냥 박리담에 싸게 해서 미국에 수출을 마진을 좀 덜 보더라도 이제 수출을 해서 점유율을 더 높여 보자.' 하는 그런 기회로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25%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스텔란티스 이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이 3대 자동차 메이커도 미국에서 100%다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뭐 GM은 한 전체 물량의 26%를 멕시코에서, 포드는 17%, 뭐 스텔란티스는 한 24% 정도가 멕시코산인데 결국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관세가 25% 붙어 버리면 그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. 예. 결국은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는데 그 미국 제조업이 또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또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예. 자 이제 네 번째는 그 상호 관세입니다. 이 상호 관세가 기가 막힙니다. 상호 관세는 이제 수입국과 수출국 양국가 간에 관세를 똑같이 매기는 건데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최대 수입국이지 않습니까? 미국의 평균 관세가 세계에서 이제 가장 낮습니다, 실제로. 근데 미국 관세를 상대국의 관세에 맞춰서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. 이 상호 관세라는 게 실제로 이제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고 서로 계속 낮춰 가지고 이제 자유무역을 더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. 이제 1920 년대 말에 그 세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. 이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경제가 다 붕괴되고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? 이제 보호무역을 실시하죠.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줄이고 음? 수출을 늘리려고 또 내수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로 막 이제 각국에 막 관세를 막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제 관세까지 막 서로 막 매기고 하니까 이게 또 더 이렇게 그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더 가속화하는 거예요. 예. 더 나빠지게 되다 보니까 '아 이러면 안 되겠다. 우리 서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이제 완화하자. 다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자.'라고 하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이제 그
미국이 1935년도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서로 상호 관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호 무역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. 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호 무역 때문에 관세가 거의 한 60% 가까이 됐었죠. 근데 한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된 겁니다. 실질적으로 떨어뜨리자고 하는 상호 관세를 트럼프는 어떻게 합니까? 반대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이제 기가 막히다 한 거는 여기에 있어요. 상호 관세를 계산하는 데는 서로 수출 수입국 간의 관세만 가지고 이제 맞추면 되는데 트럼프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차이까지 고려하겠다라고 한 겁니다.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자국 산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수단을 제외하고 때 이제 정부가 그 수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그리고 이제 부가세, 뭐 환율 이런 관세 외적인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이거든요. 이런 비관세 장벽들을 계산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겁니다. 이게 뭐 이런 적이 없거든요. 부가세를 예로 들면 그 부가세는 한국하고 이제 유럽 뭐 각국에서 이제 부과하는 소비세죠.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면 항상 공급가액 세액 해 가지고 10%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까? 근데 미국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. 대신에 이제 비슷한 판매세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이제 주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한 6.6%가 됩니다. 한국의 부가세는 10%, 미국은 이제 판매세가 6.6%다. 이 차이가 나죠. 이제 트럼프는 이 차이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차 한 대가 뭐 1,000만 원짜리를 우리나라한테 이제 수출을 해요. 관세가 없다 치고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1,000만 원짜리가 들어오면 10%인 100만 원의 부가세가 붙여서 1,100만 원에 팔립니다. 근데 한국이 1,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 6.6%인 판매세 66만 원이 붙게 됩니다. 그래서 한국에는 1,100만 원에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1,066만 원에 팔리는 거죠.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같은 1,000만 원짜리 차인데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미국에서는 더 싸게 팔리니 한국이 불공정하다라고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.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1,000만 원짜리 한국 차를 한국에서 팔아도 1,100만 원이 되고 미국의 1,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입해서 한국에 팔아도 1,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. 같은 1,000만 원짜리를 한국에서 팔면 1,100만 원이고 또 같은 1,000만 원짜리 차를 미국에서 팔면 1,066만 원이 되는 겁니다. 사실 이게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. 근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뭐 억지 논리라는 반응이죠. 이제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보편 관세, 국가별, 품목별 관세, 상호 관세로 전 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요. 과연 이 짓지만 하고 물지 않는 위협 전략일지 아니면 3차 세계대전처럼 무역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대공황까지 갈지 아니면 다 같이 각자 잘 살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. 이 또 궁금증에 대한 또 결과는 과거 무역 전쟁 사례에서 또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역사 속에 3대 무역 전쟁, 그 총칼보다 더 무섭다는 그 무역 전쟁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